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하면 TS 노트 꺼내주세요. TS 노트에다가 산과 염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저번에 준 이면지라도 꺼내십시오. 이면지 많이 줬잖아. 자, 첫 번째에서 볼 겁니다. 산과 염기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산과 염기. 그럼 먼저 복습을 해야 돼서 산과 염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산의 종류하고 염기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연습장 없어요? 합시다. 산과 염기에서 산의 종류부터 볼게요. 산의 종류 정리해 주십시오. 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은 HA라고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뭐합니까? 하면 수소이온을 내놓고 음이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한글 이름부터 먼저 적을게요. 염산이 있어요. 염산은 HCl입니다.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황산이 있어요. 이때 황산은 묽은 황산이에요. 진한 황산은 절대로 산이 아닙니다. 점성이 크고 뭐 탈색 작용이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게 있어서 황산이 H2SO4예요. H2SO4.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질산이 있어요. H 무엇입니까? NO3. 질산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탄산이 있어요. 탄산 H2CO3라는 탄산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인산이 있어요. 인산 H3PO4라는 인산이 있습니다. 이게 산의 종류로 나와줘요. 오늘 필요해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온화됩니까? 물에 들어가면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인데 아세트산만 예외예요. 화복실기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하고 1단원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염산은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황산은요. 수소가 2개 붙었어요. EH 플러스하고 SO4 2-.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질산은 H 플러스와 NO3-. 이렇게 이온화되고요. 아세트산은 뒤에 있는 카복실산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H 플러스하고 CH3COO-가 됩니다. 탄산은 EH 플러스와 CO3 2-로 이온화되고요. 인산은 3H 플러스와 PO4 3-로 인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어져요. 자, 이렇게 산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그럼 산의 종류에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면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에서 누가 나왔다? 수소이온이 나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산의 공통성이라고 해요. 산의 공통성. 산의 공통성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죠? 산의 공통성인 수소이온 때문에 지시약의 색변화도 나타나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 그 다음 BTB 용액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 산의 공통성인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I 들어갑니다. 염화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아세트산이온, 탄산이온, 인산이온 얘가 산의 음이온이에요. 산의 음이온이 뭐합니까? 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산의 종류를 결정해요.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인산. 그래서 음이온이 산의 종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음이온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산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산의 특이성.
그리고 얘가 염을 만드는 산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산의 공통성과 산의 특이성이 나와주는데 산의 종류는 음이온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산의 공통점은 양이온인 수소이온에 의해서 산의 공통성이 나타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됐죠? 자, 요게 산의 종류로 나와줍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염기의 종류가 나와줘요. 그럼 산의 종류가 있었으니까 여기 옆에 염기의 종류를 적어볼게요. 염기의 종류는 BOH라고 써요. 그럼 얘는요,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뭐합니까? 하고 그러면 이온화되는 것을 염기의 종류라고 해요. 그럼 염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NaOH.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수산화 칼륨이 있습니다. 칼륨. KOH.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수산화 칼슘이 있어요. CaOH2. 자, 여기에서 수산화 칼슘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보면 석회수로 알고 있는 아이예요. 우리가 석회수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수산화 칼슘입니다 하고 한 번 더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고요. 그 다음 같이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 누가 있습니까? 하면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리고 수산화 바륨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도 있어요. 암모니아. 자, 이런 것들이 염기의 종류에서 나와줍니다. 탄산수소 나트륨도 있는데 걔는 뺄게요. 자, 마그네슘은요, MgOH2예요. 그 다음 수산화 알루미늄은요, AlOH3고요. 수산화 바륨은 BaOH2예요. 그 다음 암모니아는 NH3예요. NH3. 이 암모니아가 누구하고 반응해야지만, 물하고 반응해야지만 됩니다. 암모니아가 물하고 반응을 해야지만 무엇이 됩니까? 염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갑니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와져요. 얘는요,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와지고요. 얘는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2개 나와져요. 2가 붙어 있으니까. 마그네슘도 Mg2 플러스에 2OH 마이너 수산화 이온이 나오고요.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에 3OH 마이너가 나오고요. 바륨 이온은 Ba2 플러스에 2OH 마이너스가 되고요. 암모니아만 예외입니다. 암모니아는 물하고 반응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산의 종류보다 염기의 종류를 조금 더 많이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염기의 종류에서 공통점은 얘예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 OH 마이너, OH 마이너, OH 마이너, OH 마이너, OH 마이너라는 수산화 이온이 염기의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공통성이에요. 염기의 공통성. 염기의 공통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바륨 이온, 암모늄 이온이 바로 염기의 양이온이죠. 양이온 염기의 무엇을 결정한다? 종류를 결정해줘요. 염기의 종류.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바륨
뭐가 되겠어요?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냥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염기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염기의 무엇이라고 한다? 특이성이라고 해줍니다. 염기의 특이성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산의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이성을 나타내는 아이, 공통성을 나타내는 아이, 색깔 똑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내봅니다. 그럼 요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과 통합과학에서 배워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원에서. 그럼 산의 종류와 염기의 종류를 왜 이렇게 먼저 해줬어요? 오늘 필요해서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면 산의 가수와 염기의 가수가 나와요.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고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럼 산의 가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이 이온화하여서 내놓는 수소 이온의 수예요. 산의 가수라는 건 산이 이온화하여서 내놓는 수소 이온의 수입니다. 되겠습니까? 산이 이온화해서 내놓는 수소 이온의 수를 산의 가수라고 N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그럼 얘는 산의 가수가 1이에요. 1. 자, 얘는요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럼 산의 가수가 뭐라고요? 2가 되는 거예요. 산의 가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하나 나왔으니까 산의 가수가 1이 되고 얘도 하나 나왔으니까 산의 가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2개 나왔으니까 2가 되고 얘는 3개 나왔으니까 산의 가수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됩니다. 자, 산의 가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온화하여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개수. 됐죠? 이온화하여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뭐라고요? 개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산의 가수라는 건 뭐예요? 이온화해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수를 산의 가수라고 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염기의 가수로 갑니다. 염기의 가수를 N2라고 둡시다. N2. 그죠? 염기가 이온화하여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수가 산의 가수라면 수산화 이온의 수가 염기의 가수가 돼요. 수산화 이온의 수. 자, 얘는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그럼 염기의 가수가 1이 돼요. 얘 수산화 이온 하나 나왔죠? 가수가 1이 됩니다. 얘는 수산화 이온이 2개 나왔어요. 그럼 염기의 가수 2가 돼요. 얘도 수산화 이온이 2개 나왔어요. 그럼 염기의 가수 2가 되고요. 얘는 수산화 이온이 3개 나왔어요. 그럼 염기의 가수가 3이 되는 거고 얘 2개 나왔습니다. 염기의 가수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나왔어요. 염기의 가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산의 가수와 염기의 가수는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고요. 물에 이온화되어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수, 물에 이온화되어서 나오는 수산화 이온의 수. 됐죠? 됐어요? 이온화해서 나오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를 갖다가 산의 가수와 염기의 가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연결. 오늘 필요한 건 가수가 필요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는 또는 통과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화학식을 한번 써준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들어갈게요. 무엇을 들어갈 겁니까? 염산황산 질산은요 100% 이온화해요.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얘들을 강산이라고 합니다. 100% 이온화해서요. 됐죠? 그 다음 아세트산, 탄산, 인산 같은 경우에는요. 부분적으로 이온화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면 약한 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 세 개를 묶어서 강한 염기라고 해요. 얘들은 물에 들어가면 100% 이온화합니다. 얘들은 뭐가 되겠어요? 약한 염기. 얘들 뭐가 되겠어요? 약한 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산과 강한 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100%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아이를 말해줍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약한 산과 약한 염기는요. 물에 들어갔을 때 일부만 이온화하고 나머지는 뭐로 존재한다?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온화가 안 되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가 많으면은 약한 산, 약한 염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봤으면 오늘 들어가는 거 산, 염기의 중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염기의 무엇에 대해서 봅시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뭐라고 하면 돼요? 중화 반응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중화 반응이란 무엇이에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무엇이 생성되는데요? 물과 염을 생성하면 돼요. 물과 염을 생성하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물과 염을 생성하면서 무슨 열이 발생한다고요? 중화열이 발생하죠.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산의 대표. 자, 선택해요.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산산, 인산 중에서 누구 하나 쓸까요? 응? 염산? 그럼 염기의 대표는? 수산나트륨? 그럼 지성이가 선택했는 거 할게요. 산의 대표로 염산 쓸게요. HCl 수용액과 염기의 대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만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주세요. 염산은 어떻게 이온화된다고요? 염산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그쵸? 자, 수산화나트륨은 어떻게 이온화된다고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산의 수소이온.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요.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생성합니까? 물을 생성해요. 이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 그럼 산의 공통성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이 이온을 우리는 알짜이온이라고 합니다. 알짜이온. 알짜이온. 자, 그 다음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염화이온, 음이온과 염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양이온, 나트륨이온이 만납니다.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형성합니까? 하고 물으면 염화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이 돼요. 그럼 얘가 물이 증발하고 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염이 생성돼요. 염 생성입니다. 염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의 특이성과 염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 염을 만드는 이온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줍니다. 구경꾼 이온. 그죠? 그래서 염 생성에 가는 게 누구입니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인 구경꾼 이온이 만나서 염을 만들어주고요.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인 알짜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중화반응에서의 알짜이온식을 써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뭘 써달라고? 알짜이온 반응식을 써주세요. 그럼 중학교 때는 그냥 수소, 수산화만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상태를 나타내야 돼요. 수용액 상태, 수소이온의 수용액 상태와 수산화이온의 수용액 상태가 만나서 무엇이 됐어요? 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물질의 상태를 오른쪽에 가로를 해서 나타내주면서 써주는 걸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 묻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에 무슨 비로 반응한다? 몰비로 뭐합니까? 반응합니다. 뭐 알아두시면 돼요. 1대1에 뭐로 반응한다? 몰비로 반응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나오는 걸 봤다면 중화 반응과 관련해서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중화 반응과 관련한 이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염산이 있었어요. 염산. 그럼 수소 이온 2개하고 염화 이온 2개하고 이렇게 녹아 있어요. 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에다가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생긴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 하나하고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은 안 쓸게요. 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수소 이온 하나 남고요. 염화 이온 2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내가 또 누구를 넣어줄게요.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 넣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누구하고 수소 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또 물이 생성됩니다. 그럼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염화 이온은 2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도 2개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누구를 넣어줍니까? 하고 물으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또 넣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3개가 돼요. 그리고 염화 이온은 2개로 똑같고 수산화 이온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요. 수소 이온이 있었으니까 수소 이온이 2개 있네요. 그럼 얘는 뭐다? 산이에요. 그 다음 얘는 수소 이온 하나 있네요. 산이에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다 반응하고 없네요. 중성이에요. 이때가 중성.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하나 나왔네요. 수산화 이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중성을 거쳐 염기로 가는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의 변화가 나와줍니다. 그럼 이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줘요. 여기에서 볼게요. 자, 얘가 이온수예요. 이온수, 얘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염화 이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아이는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수소 이온은 어떻습니까? 하면 하나, 2개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 있다가 중성이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럼 이렇게 둘, 하나, 제로. 중화점 이후부터 사라지는 게 수소이온이에요. 중화점 이후에. 중화점 이후에 사라지는 게 수소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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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타나요. 중성 이후에. 즉 중화점 이후에. 수소이온과 계속 반응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수산화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 얘입니다. 나트륨은 없어요. 그 다음 나트륨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 2개 있어요. 그 다음 나트륨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나트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합니까? 쭉쭉쭉 증가해요. 나트륨 이온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 수소이온, 중화점 이후에 나타나는 것 수산화이온,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게 염화이온, 그 다음 처음에는 없다가 하나, 둘 증가하는 아이는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이게 이온수 변화예요. 그럼 전체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요.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때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봐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온.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온.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온. 그럼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자, 처음에서부터 쭉 4개로 가다가 중화 반응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이온수가 증가합니다. 뭐 이후에 증가한다고요? 중화점 이후에. 자, 중화 반응 이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애
중화점 이후에 전체 이온수가 증가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이온수의 변화. 되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됩니다.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요렇게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의 예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중화 반응의 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누가 있어요? 하고 물으면 이거예요. 속 쓰릴 때. 위산가다로 속이 쓰릴 때는 누구를 먹어줘라? 제산제를 먹어줘요. 자, 위산가다라는 건 염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염산이 많이 나와서 산이 되었을 때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산화 알루미늄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는 제산제를 먹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생선회. 생선회집에 가서 생선회 나오면 반드시 레몬이 슬라이스로 나와주죠. 그 이유는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아민이라는 염기입니다. 그 염기에 레몬즙이라는 산을 뿌려주면 뭐가 되니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장에 빙초산을 넣는 이유도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 산으로 중화시키는 거예요. 식초로. 그렇죠?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자, 그 다음 또 무엇이 중화 반응입니까? 벌이나 곤충에게 물려요. 벌이나 곤충에게 쏘이면 나오는 게 산이에요. 산. 폼산이라든지 이런 성분의 산성이 나오니까 벌이나 곤충에 쓰였을 때는 염기를 발라주는데 뭐 합니까? 염기가 없어요. 그럼 응급처치하려면 소변을 받아서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면 벌이나 개미에게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발라주거나 암모니아수가 없으면 치약을 발라줘도 돼요. 치약이 없으면 비눗물 발라줘도 돼요.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신김치 있죠? 김치가 너무 많이 씌어서 신맛이 강할 때 김치찌개나 이런 요리를 할 때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를 넣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산성화된 토양이나 산성화된 호수가 있어요. 산성비가 내리거나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산성화된 토양에는 무엇을 뿌리면 된다? 석회가루를 뿌리면 돼요. 산화칼슘 성분.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뭐가 됩니까? 중성이 됩니다. 그 다음 비누로 머리를 감아요.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뻑뻑해져요. 단백질을 녹여서. 그럼 뭐로 헹궈라? 식초로 헹궈주세요. 그러면 비누가 염기성이고 식초가 산성이니까 중성이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식초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화 반응을 뭐 해주시면 돼요?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화 반응. 그죠? 자, 요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고등화학원에서 배우는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칠판을 뭐 합니까? 한번 지워야 되거든요. 칠판을 지울 동안에 여러분이 252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을 좀 풀어주세요. 1, 2, 3번을. 1, 2, 3번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볼게요. 중화 반응에서 중화 적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주세요.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생성되는 염의 종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염의 종류는 뭐 합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X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의 몰비로 반응합니다. 1대1의 몰비. 그 다음 지시약의 색변화로 중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시약이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 즉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거,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시약의 색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죠. 염산이라는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이 만났고요. 그 다음 누가 만났습니까? 그러면 질산이라는 수용액과 다음 수산화칼륨이라는 수용액이 만났대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염산은 어떻게 이온화됩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될 거고, 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그 다음 질산은요,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될 것이고, 수산화칼륨은 K 플러스와 OH 마이너로 이온화되니까 여기서 보세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생성해요? 물이라는 녀석을 생성하는 게 무슨 반응이다? 중화반응.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만듭니까? 물어요. 물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생성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하면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중화반응. 중화반응이라고 하고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여기에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NaCl이라는 물이 증발하고 나면 염을 만들어줘요. 염. 그 다음 산의 음이온인 질산과 염기의 양이온인 칼륨이 만나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질산 칼륨이라는 염을 만들어줍니다. 염. 자, 그럼 음이온의 종류하고 양이온의 종류, 음이온의 종류하고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1번이 왜 틀렸는지 되겠죠?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공통으로 만드는 누구라고요? 물이 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중화 반응이 종결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중화점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시약의 색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이래요. 그럼 보십시오. 황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H 플러스 SO4 만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황산이 이렇게 있는 거에 누구를 넣어준다고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준대요. 수산화나트륨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입니다. 자, 얘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수소 이온 2개하고 수산화 이온 2개가 만나서 물 분자가 몇 개 생기겠어요? 2분자 생겨요. 물 분자가 2개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온 2개에 황산 이온이 하나 있어요. 황산 이온이 하나. 그죠? 황산 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황산 이온 1몰 반응하는데 수산화나트륨 이온은 몇 몰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황산이온 1몰 반응하는데 수산화나트륨 이온은 몇 몰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황산은요 이렇게 돼요. H2SO4예요. 황산은 1몰 반응하는데 수산화나트륨은 몇 몰 필요합니까? 자, 얘는요 1몰인데 산의 가수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얘는 1몰인데 염기의 가수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그럼 수산화나트륨 몇 몰 필요해요? 2몰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황산 1몰과 수산화나트륨 몇 몰이 반응한다? 2몰이 반응합니다. 알겠죠? 요거 몰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됩니까? 알짜 이온 반응식은 산의 수소 이온과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수용액 상태, 물질의 상태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무엇이 형성된다고요? 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구경꾼 이온은요, 염을 생성하는 아이가 구경꾼 이온이에요. 산의 음이온인 황산 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구경꾼 이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뭐 해주시면 돼요? 복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천천히 복습한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아이들도 무엇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중화 반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중화 반응에서의 무슨 관계를 볼 겁니까? 하고 물으면 양적 관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걸 한번 봅시다 하고 나옵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알자 이온 반응식을 한 번 더 적을게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반응식은요.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무엇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는 하이드로늄 이온 대신에 수소이온으로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항상 몇 대 몇? 1대 1의 무슨 비로 반응한다? 몰비로 반응을 해요. 1대1의 몰비로 반응해서 나타나 줍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산의 수용액과 염기의 수용액이 중화 반응이 될 때 몰이 같아야 돼요. 몰. 혹시 몰 1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몰? 자, 산의 수소 양, 이게 몰이에요. 몰.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하고 보면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야 돼요. 몰. 양적 관계. 자, 그럼 여기에서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나와줬어요. 자, 그럼 몰이라는 녀석은 질량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 다음 입자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몰과 질량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몰과 질량의 관계. 그 다음 몰과 누구의 관계를 본다? 입자수의 관계. 입자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몰과 기체의 부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이때 기체의 부피 무엇입니까? 0도씨 반드시 일기압일 때 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몰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그럼 몰과 질량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물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에서 몰로 갈 때는 물질의 질량을 뭐로 나누어주면 돼요? 몰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이 몰 질량이 바로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되었어요. 분자량. 그럼 반대로 몰에서 질량으로 갈 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몰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몰 질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몰 질량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분자량. 또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식 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 몰로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하고 보면 입자수를 갖다가 뭐로 나누어주면 됐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누어주면 뭐가 됐어요? 몰이 되었어요. 몰. 그 다음 반대로 몰에서 입자수로 갈 때는 어떻게 구해줬습니까? 하고 보면 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곱하면 돼요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체의 부피에서 몰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이 기체의 부피를 0도씨 일기압일 때 무엇으로 나눠주면 된다? 22.4리터로 나눠주면 돼. 몰로 나누어주면 됐었어요. 그럼 반대로 몰에서 기체의 부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몰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22.4리터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산의 수소이온의 양 몰이라는 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 몰이라는 게 나와줬는데 나중에 몰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를 푸는 것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몰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몰 농도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몰 농도. 몰 농도라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용질의 양.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몰 농도예요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몰 농도는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양이니까 몰 퍼 리터입니다.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또는 M이라고 쓰는 게 몰 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 농도의 단위. 요 두 개의 내용이 나와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산의 수소이온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산의 가수를 배웠어요. 산의 수소이온의 양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면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부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산의 가수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N1이라고 쓰자. 됐죠? 그 다음 산의 몰 농도를 M1이라고 쓰자. 산의 부피를 V1이라고 쓰자. 1이라고 다 씁시다. 이게 나오는 게 산의 수소이온의 양이 돼줍니다. 산의 수소이온의 양. 그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럼 얘는 염기의 가수. 염기가 이온화했을 때 나오는 수소이온의 수입니다.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염기의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염기의 가수를 N2라고 두고요. 그 다음 염기의 몰 농도를 M2라고 두고요. 염기의 부피를 V2라고 둡시다. 이렇게 나와져요. 되겠어요? 자, 요렇게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을 가지고 중화 반응을 하면 항상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중화 반응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옵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봅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바로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뭐하다? 같습니다. 즉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뭐하고 같습니까? 물으면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랑 어떻다? 같습니다 하는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대한 무엇이 나옵니까? 공식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져요.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화반응의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양적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1몰에 염산 수용액 100ml에 내가 누구를 그러면 0.1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얼마를 몇 밀리리터를 넣어줘야지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중화 적정이 일어날까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얼마가 넣어줘야지만 중화가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아주 쉬워요. 보세요. 0.1몰이 몰 농도예요. 그럼 얘 염산이니까 요거 수소이온의 산의 가수입니다. 그럼 얘는 이온화하면 H 플러스가 되죠. H 플러스가 되면서 수소이온이 한 개 나오네요. 그럼 산의 가수는 1이 돼요. 1. 자, 그 다음 얘 NaOH 이온화하면요. OH가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OH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염기의 가수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겁니다. 1. 따라서 이제 풀어주면 돼요. 따라서 산의 가수 1 곱하기 산의 몰 농도 0.1몰 곱하기 산의 부피 100ml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1대1로 같다고 했어요. 같으면 염기의 가수 1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0.1 곱하기 염기의 부피 V2입니다. 이렇게 두면 돼요. 따라서 V2는요 0.110이죠. 그럼 얘는 0.1분의 10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0ml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여러분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쉬는 시간 10분 드리고 나서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풀고 중화 적정까지 들어갈게요. 그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문제를 들어줄 테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예를 듭니다.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은 중화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0.1몰의 황산수용액 200ml와 0.2몰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수산화 칼슘 수용액 이 몇 밀리리터 반응해야지만 중화 반응이 이루어질까요? 하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낼 테니까 풀어봐요. 자, 다음 0.3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탄산수용액이 있습니다. 탄산수용액 얼마에? 예를 들어서 100ml에 탄산수용액 100ml에 0.5몰에 수산화 칼륨 수용액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몇 밀리리터를 넣어야 중화 적정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푸는 거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농도를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농도를 모르는 염산 수용액 200ml에 농도를 모르는 염산 수용액 200ml에 0.1몰에 수산화 바륨 수용액을 얼마를 넣어줬는가 하면 얘를 200ml 넣어줬대요. 넣어줄 때 염산에 무엇을 묻는다? 몰 농도.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요거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0.1몰에 황산이에요. 그러면 황산에서 산의 가수를 해야 되니까 얘가 2H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럼 산의 가수가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자,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 볼게요. 수산화 칼슘에서 보면 OH예요. 그럼 얘가 2OH 마이너가 됩니다. 2OH 마이너가 되면 염기의 가수도 2개가 나와요. 2개.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그대로 넣으면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 200ml는 염기의 가수 2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0.2몰 곱하기
V2입니다. 요렇게 식 세워주시면 돼요. 됐죠? 식 요렇게 세웠어요. 자, 그러면 V2 구하면 돼요. V2는요, 얼마예요? 하고 보면 요거 곱하면 0.4예요. 0.4분의 얼마 됩니까? 하고 부르면 40 되죠. 그럼 얘는 100ml가 답이 되는 겁니다. 100ml. 그래서 여기에 답은 얼마가 나온다? 100ml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0.3몰에 탄산이에요. 그럼 탄산에서 산의 가수를 구해줍니다. 그럼 탄산이니까 얘 EH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산의 가수는 2가 돼요. 그 다음 수산화칼륨입니다. 그럼 얘는 OH니까 OH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염기의 가수는 1이 됩니다. 자, 가수를 구해놓고 나서 이제 갑니다. 산의 가수 2 곱하기 산의 몰농도 0.3몰 곱하기 산의 부피 100ml는 염기의 가수 1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0.5몰 곱하기 염기의 부피 V2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V2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0.5분의 얘는요 2, 3은 6에서 60 되죠. 그쵸? 맞죠? 그럼 얘 5, 1은 5, 5, 2, 10에서 얼마? 120ml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얼마다? 120ml가 되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요 기본에서 살짝 뭐 한 거예요? 응용한 거죠. 응용. 그쵸? 자, 그러면 농도, 몰 농도를 모르는 염산. 그러면 염산의 산의 가수 봅니다. 얘는 H 플러스니까 산의 가수가 1이 나와요. 자, 수산화 바륨 봅니다. 수산화 바륨은 OH2니까 OH 마이너스가 2개 나와요. 그럼 염기의 가수는 2가 됩니다. 됐죠? 염기, 수산화 이온의 수. 자, 그러면 준혁아 칠판 봐요. 그럼 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산의 가수가 뭡니까? 산의 가수가 1. 그럼 산의 몰농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얘 M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의 부피는 얼마래요? 200ml죠. 그럼 염기의 가수는 뭐가 돼요? 염기의 가수는 뭐라고 나왔어요? 2죠. 그 다음에 염기의 몰농도는 얼마라고요? 0.1몰이고요. 부피는 얼마라고요? 200ml래요. 자, 그러면 산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200분의 얘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40 나오죠. 그쵸? 200분의 40이니까 5분의 1 나오죠. 5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2몰이 되겠죠. 그죠? 0.2몰입니다 하고 뭐 해주시면 됩니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다? 양적 관계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산의 양과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나왔어요. 0.2몰에 인산이온 얼마입니까? 인산에 인산 200ml에 내가 0.5몰에 수산화 알루미늄 수용액을 얼마 넣어줘야 중화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산의 가수와 염기의 가수가 제일 큰 숫자를 넣어서 일부러 한번 해보라고 냈는 거예요, 문제를.
확인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인산이니까 여기에서 3H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산의 가수는 3이 되고요. 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니까 3OH 마이너가 나와요. 그러면 염기의 가수도 3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V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V2는요 어떻게 됩니까? 3, 3 없애면 되죠. 그쵸? 3, 3 없애고 0.5분의 얘는 얼마예요? 40이 돼요. 그럼 58, 40에서 80 뭐가 나와요? 밀리리터가 나와주시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80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응용 들어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지시약의 색변화가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시약을 좀 적어줄게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하고 물어봐요. 산일 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붉은색 뭐는요? 리트머스 종이는 무엇일 때? 염기성일 때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나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면 산일 때도 무색이에요. 물과 같이 투명한 무색이고요. 중성일 때도 무색이에요. 그럼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아이는 염기성일 때만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일 때만. 그 다음 BTB 용액이 나와줍니다. BTB 용액은 어때요? 하고 물으면 산일 때는 BTB 용액이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이 돼요. 녹색. 염기성일 때는요.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해도 되고 푸른색이라고 해도 되고 청색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붉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적색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요렇게 지시하게 색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요 내용에서 BTB 용액의 색깔을 물어요. 이렇게 나와요. 0.1몰에 0.1몰에 뭐 아세트산 수용액 얼마? 200ml와 0.2몰에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0.2몰에 수산화 칼슘 수용액 50ml가 섞었습니다. 이때 혼합을 했을 때 BTB 용액에 무엇을 묻는다?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어요. 자, 요렇게 물어줬어요.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두 개를 섞었습니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무엇을 구해줘야 되겠어요? BTB 용액의 색깔은 요겁니다. 산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일 때 파란색. 그럼 얘는 각각 구하면 돼요. 볼게요. 얘는 아세트산이니까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산의 가수가 1입니다. 얘는요. 수산화 칼슘이니까 OH가 2OH 마이너가 되니까 염기의 가수는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거 먼저 풉니다. 산의 가수 1 곱하기 산의 몰농도 0.1몰 곱하기 산의 부피 200ml예요. 그럼 얘는 20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얘 들어갑니다. 염기의 가수가 2예요. 그리고 몰농도 0.2몰이래요. 그 다음 부피 50이래요. 50ml를 곱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4, 5, 20에서 20 나오죠.
그럼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니, 준혁아? 어? 어? 똑같잖아. 몰과 몰이 똑같잖아. 중성이니까 무슨 색이라고 대답해야 돼? 초록색. 쌤, 저는 초록색 싫은데요. 녹색.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지시학의 색 변화까지 연결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마지막으로 중화 적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화 적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중화 적정이란 무엇을 갖다가 중화 적정이라 합니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요. 이거. 중화 반응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그러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합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산 또는 염기에 무엇을 알아내는 거? 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농도를 모르는 산, 염기에 무엇을 알아내는 거? 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화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화 적정에서는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산,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려면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은 무엇입니까? 농도를, 뭘 농도예요?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이것을 갖다가 표준 용액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이 표준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중화 반응이 종결되었을 때를 뭐라고 해요? 중화점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이 종결되었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중화점입니다. 그럼 이 중화점일 때가 어떤 상태예요? 산의 수소 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양이 같아졌을 때를 뭐라고 보시면 돼요?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화점을 뭐 하는 방법이 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성이 되어서 중화점이 되었을 때 중화점을 뭐 하는 방법이 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의 첫 번째 무엇이 나온다? 지시약의 색 변화. 지시약의 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측정.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아요. 온도 측정. 그 다음 중화점에서 이온이 적어서 전류의 세기가 약합니다. 그럼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지시약의 색 변화나 온도 측정이나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 중화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부터 설명만 들으면 돼요. 설명만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기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걸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삼각 플라스크 또는 부피 플라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어떤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농도를 모르는 어떤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누가 들어있다? 질산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농도를 모르는 질산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피펫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이 농도를 모르는 아이에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20ml를 측정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됐죠? 농도를 모르는 질산 수용액을 피펫이라는 해서 여기에다가 딱 20ml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시약을 넣어줘요. 누구를? 페놀프 탈레인 용액을. 페놀프 탈레인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요. 지시약. 두세 방울 똑똑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준비합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즉 예를 들어 0.1몰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해요. 자, 그럼 0.1몰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몰 농도를 알고 있죠? 얘가 무슨 용액이 돼요? 표준 용액이 되는 겁니다. 몰 농도를 알고 있는 아이가. 그럼 이 표준 용액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그러면 눈금이 있는 뷰렛에다 넣어줘요.
눈금이 있는 뷰렛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준혁이하고 비성이하고 둘이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얘를 뷰렛에다 이렇게 넣어요. 뷰렛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폭이 이렇게 있어요. 폭이 있고 얘 눈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금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눈금이 되어 있는 거에 0.1몰에 누구를 넣어준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내가 농도를 모르지만 얼마 측정했는? 20ml 측정했는 누구를 가지고 와요? 질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질산 수용액에 농도 0.1몰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뷰렛을 준비합니다. 그럼 여기에다 딱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지 보이겠죠? 그럼 여기에 끝에 요만큼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콕을 열어서 요 끝까지 용액이 다 차게끔 요렇게 용액이 차게끔 해줍니다. 용액이 요렇게 차게끔 해서 처음 용액을 딱 읽어줘요. 얼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폭을 열어서 여기에 똑똑똑똑똑 떨어지게끔 해줘요. 그럼 또 한 사람은 밑에 얘가 떨어지는 만큼 살짝 저어줍니다. 살짝 저어주면 어느 순간 무슨 색으로 바뀐다? 얘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 용액이 붉은색으로 딱 변하는 순간 스톱합니다. 잠궈요. 잠그면은 여기에서 액체가 들어갔겠죠. 그쵸?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을 지나 염기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색깔이 변하는 순간 콕을 잠그면서 더 이상 시약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때를 종말점이라고 해요. 종말점. 됐죠? 중화점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콕을 딱 잠궈서 얘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종말점이 되고, 그 종말점일 때 얘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고 읽어봤더니 20ml가 딱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질산에 무엇을 묻습니까?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질산의 산의 가수는 1입니다. 몰 농도 몰라요. M1이고요. 그 다음 얼마? 20ml를 취했는데 몰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 0.1몰이 나와주는 얘 산의 가수 1이고요. 0.1몰 곱하기 20ml 들어갔대요. 따라서 질산의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얘 얼마 나와요? 0.1몰이 나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하는 게 뭐라고요? 중화적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중화적정은 아까 했던 거랑 어떻다? 똑같습니다. 중화적정은.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을 중화적정이고, 만약에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자,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법.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법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합니까? 부피 플러스가 필요해요. 부피 플러스가. 1리터짜리 부피 플러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하고 보면 분자량이 필요해요. 얘의 분자량. 자, 수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했어요. 나트륨이 원자량이 얼마라고요? 23.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요? 16.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럼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분자량이 얼마 나와줘요? 40 나와주죠. 맞죠? 분자량 40입니다. 그런데 0.1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의 10분의 1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얘는요, 0.1몰이 되기 위해서는 몇 g이 필요합니까? 하고 보면 4g이 필요합니다. 4g. 자, 그럼 이 4g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4g을 여기다 넣고 증류수 해가지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요. 또 헹궈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 1리터까지 쭉쭉쭉 증류수 짜 넣어주면 뭐가 돼요?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됐죠? 그거 기억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화적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 농도를 모르는 아이의 농도를 알아냅니다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주구장창 배웠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면 어떤 액체를 주어지고
그 액체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을 묻는다? 성분의 함량을 묻기 위해서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은 몇 %입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파는 식초를 하나 사와요. 저렇게 코카콜라처럼 담겨있는 500ml짜리 식초를 한 병 줍니다. 주면서 야야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농도가 몇 %인지 한번 구해봐라 이러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쌤 왜 이 쓰잘데기 없는 걸 배웠어요? 하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중에서 파는 무엇? 식초를 이렇게 사와요. 자, 그러면 이 식초가 얼마 들어있다? 여기에 500ml 딱 들어있습니다. 500ml 들어있는 식초에서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피펫을 이용합니다. 피펫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얼마 측정해 옵니까? 하고 물으면 10ml 측정해 와요. 그리고 이 플라스크는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100ml 플라스크예요. 자, 100ml 플라스크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서 500ml 들어있는 식초에서 내가 식초를 얼마 측정해 온다? 정확하게 식초를 10ml 측정해 와서 여기다 넣어줘요. 10ml 측정했는 걸 넣어주고 증류수를 넣어서 100ml까지 채워주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가 섞이면 얼마로 농도를 물킨 게 된다? 10분의 1로 농도를 물킨 게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농도를 뭐 합니까? 물켜요. 농도를 물킨 다음에 여기에 물켜놓은 아이 중에서 내가 다시 피펫을 이용해서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여기에다가 20ml를 가지고 와요. 20ml. 10분의 1로 물킨 아이 중에서 20ml를 가지고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무엇을 넣어준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준대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넣어줘요. 2-3방울. 색깔이 변하는 걸 봐야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식초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식초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10ml를 측정합니다. 100ml 부피 플라스크나 또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10ml 넣고 증류수 100까지 넣어주면 얘가 10분의 1로 희석이 돼요. 10분의 1로 희석된 아이를 20ml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필요합니까? 표준 용액이 필요해요. 표준 용액. 표준 용액으로 농도를 알고 있는 0.1몰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표준 용액으로. 자,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어디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뭐에다 뷰렛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개가 있는 눈금이 이렇게 있는 뷰렛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누가 합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뷰렛에다 이렇게 넣어준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있고 여기에 밑에 20ml가 들어있는 누가 있어요? 식초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똑똑똑똑똑 떨어뜨려주면 순간적으로 무색으로 변하는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잠궈요. 그때가 종말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고 봤어요.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고 봤더니 20ml 딱 들어가니까 멈췄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보면 실험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식초를 사면 사과맛 식초, 현미맛 식초, 무슨 맛 식초, 무슨 맛 식초, 식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 그치? 그런데 요 실험의 조건은 식초 안에는 뭐만 들어있다? 아세트산만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식초 안에는 다른 성분은 빼고 물하고 아세트산만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식초 속에는 뭐만 들어있다? 아세트산만 들어있다. 이렇게 조건을 재우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써보는가 하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봐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봅니다. CH3COOH에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줬더니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무엇이 됩니까? 물이라는 녀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무엇이 나오더라? 나트륨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됐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산의 가수가 1이에요. 염기의 가수도 1이에요. 맞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몰 농도 구합니다. 보십시오. 아세트산 산의 가수 1 곱하기 몰 농도 몰라요 곱하기 부피 20이요. 그럼 수산화나트륨의 가수 1이에요. 몰 농도 0.1몰이 돼요. 그리고 얼마 들어갔대요? 20ml 들어갔대요. 그럼 아세트산의 몰 농도 구했죠.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0.1몰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충분하죠? 자, 그러면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0.1몰인데 지금부터 생각하러 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0.1몰은 이거예요. 10분의 1로 농도를 물켰을 때 얼마라고요? 0.1몰이래요. 그럼 물키기 전, 10분의 1로 물키기 전은 10을 곱해줘야 되니까 몇 몰이 되겠어요? 1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0분의 1로 물킨 몰 농도가 얼마라고요? 0.1몰이니까 물키기 전에는 몰 농도가 얼마였다? 1몰이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식초에서 우리가 몰 농도가 구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질의 양을 알아야 돼요. 뭐의 양? 식초의 양을 구합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양입니까? 식재로 말하면 아세트산의 양이에요. 아세트산의 양은 얼마입니까? 몰은 얼마입니까? 하면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예요. 그럼 몰 농도 0.1몰 곱하기 용액의 부피 0.5리터예요. 그럼 얘는 0.5몰이 되는 거예요. 몰. 그죠? 자, 0.5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함량 퍼센트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의 질량이 필요해요. 아세트산의 무엇을 구합니까? 질량을 구해요. 질량.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몰 곱하기 뭐가 돼요? 몰 질량이 돼요. 아까 해줬는 거. 그럼 이 몰 질량이 바로 뭐하고 똑같다? 분자량과 똑같아요. 분자량. 그럼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하고 보면 탄소 2개 있어요. 12가 2개 있으니까 24고요. 수소가 4개 있으니까 4고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16이니까 32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60 나옵니다. 그럼 0.5몰 곱하기 분자량 60은 30g이 나와줍니다. 30g. 됐죠? 그럼 이제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함량은요.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용액 500ml. 500ml의 용액을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면 이런 표현으로 주어져요. 밀도가 1g/ml입니다. 이 말은 즉 500ml는 얼마하고 같다? 500g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뜻이야. 그래서 밀리리터 1ml는 1g이고요. 500ml는 500g입니다. 그럼 500g 속에 얼마가 녹아있다? 30g이 녹아있습니다. 곱하기 100이니까 몇 %가 된다? 함량은 6%가 됩니다. 하고 알아보는 거야. 아, 시중에 파는 500ml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이 몇 %다? 6%입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을 알아보는 게 바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뒤에 문제 풀 때 한탄 나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252쪽에 개념 확인 문제하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먼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봐주세요. 개념 확인.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중화반응. 그럼 중화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짜이온 반응식.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 후에도 용액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구경꾼 이온.
중화 반응에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물질, 즉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거 염화나트륨이라는 염이죠. 그래서 답은 염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려면 산이 내놓은 무슨 이온의 양? 수소 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이 뭐 하면 되다? 같으면 됩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을 중화 적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농도를 알고 있는 산과 염기를 갖다가 표준 용액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화 적정에서 산의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져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 바로 뭐다? 중화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화점. 그럼 핵심 체크의 개념이 끝납니다. 자, 4번에서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보면 0.1몰의 염산 100ml를 0.1몰의 염산 수용에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0.2몰의 누가 나왔습니까?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얼마입니까? 묻는 거예요. 몇 밀리리터입니까? 묻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넣어요. 여기 중화 반응의 관계. 그럼 염산은 수소이온이 하나 나오니까 산의 가수가 1입니다. 자, 수산화 칼슘은요.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오니까 염기의 가수는 2입니다. 이제 가수하는 거 알겠죠? 몇 개로 이온화되어서 나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입니다. 따라서 V2는요. 0.4분의 10이니까 얼마? 25ml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BTB 용액에 색깔을 물었어요. 그럼 0.1몰의 수산화 바륨 BaOH2 수산화 바륨 수용에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300ml와 0.5몰의 질산 HNO3 질산 수용에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하고 보니까 100ml래요. 얘들을 섞었을 때 용액의 액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합니다. 염기. 자, 얘는요. 염기의 가수가요. 2OH 마이너로 나오니까 염기의 가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질산은 H 플러스로 나오니까 산의 가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할게요. 2 곱하기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60이 나와요. 자, 그럼 얘가 OH 마이너스예요. 그럼 H 플러스는요. 산의 가수 1 곱하기 0.5몰 곱하기 100ml래요. 그럼 얘 계산하면 50 나와요. 그럼 산이 많아요? 염기가 많아요? 염기가 많죠. 염기가 많으니까 BTB 용액은 무슨 색이다? 염기일 때 파란색입니다. 쌤, 저는 파란색 싫어요. 푸른색입니다. 전 푸른색 싫어요. 청색입니다. 전부 다 어떤 말? 같은 말입니다. 쓰고 싶은 단어 쓰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과 같이 농도를 모르는 염산 20ml에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 수용에 얼마에 20ml에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에 얼마를 집어넣었다? 10ml를 넣었더니 중화적정이 되었대요. 자, 완전히 중화되었대요. 이때 얘의 몰 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얘는 산의 가수가 1이 나옵니다. 얘는 염기의 가수가 1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산의 가수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20은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입니다. 따라서 산의
수소의 몰 농도는요 20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0.05몰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옆으로 가십시오. 253쪽. 253쪽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와 중화 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에서 5번까지 나오는데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칠판 잠깐 봐요. 칠판 잠깐 봐요. 혼합 전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는 항상 1대1의 무슨 비로 반응한다? 몰비로 반응해요. 1대1의 몰비로 반응해서 물도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1대1대1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게 힌트예요. 혼합 후에 2N이래요. 2N이래요. 그럼 얘도 2N 반응했고 얘도 2N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혼합 후에 3N이래. 그럼 얘도 3N이고 얘도 3N 반응했습니다. 이 말인 거야. 자, 혼합 후에 2N입니다. 그럼 얘 2N이고 얘 2N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칠판 봐주세요. 칠판 봐보십시오. 얘가 얼마인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1대 2N이고 31대 1대. 그럼 11대 N이 되겠죠. 맞죠? 그럼 41대 얘는 몇 N이라는 거예요? 4N이에요. 4N인데 2N만 반응해요. 됐죠? 4N 중에서 2N만 반응해요. 볼게요. 2N이 됐대요. 그럼 11대 2N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21대는요? 4N이라는 뜻이에요. 31대는요? 6N이라는 뜻이에요. 6N. 그럼 얘는 11대 2씩 나왔다는 거야. 얘는 11대 N씩 나왔는 거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가서 볼게요. 1번. 가에서 염산 10ml에 들어있는 I의 수는요? 2N입니다. 2N개. 그래야지만 2N 반응해서 2N이 생성돼요. 얘는 2N이 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됩니까? 하면 수산화나트륨 10ml는요. 수산화나트륨 21대 2N이고 31대 3N이니까 11대 N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생각을 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안 나와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수는요. 그럼 보세요. 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요. 이온은 3개, 나트륨도 3개 들어있겠죠. 3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나다의 액성을 써달래요. 그럼 얘는요. 얘가 2N 남았죠. 맞죠? 남은 게 누구예요? 2N 남았어요. 그럼 염기가 남았으니까 얘는 염기성이 될 거예요. 염기성. 그럼 얘는요. 3N 다 반응했고 얘는요. 4N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1N이에요. 그럼 얘 뭐가 되겠어요? 산성이 돼요. 산성. 맞죠? 자, 얘는요. 2N 반응했으니까 여기에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4N이나 남았어요. 그럼 얘 뭐가 되겠습니까? 산성이 되는 겁니다. 산성. 자, 그럼 이제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나오는 거 염기성, 산성, 산성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5번에 1번 볼게요. 이런 문제 처음이라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염산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2배이다. 자, 보세요. 얘는 11대 N이에요. 얘는 11대 2N이니까 몇 배? 2배 맞죠? 그럼 O가 되는 겁니다. O.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가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자, 그럼 갑니다. 가로 가요. 가로 가요. 가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수소 이온도 있고 염화 이온도 있고 수산 나트륨 이온도 있고 수산화 이온도 있는데 얘 2N이었고 얘도 2N이고요. 얘도 몇 N이에요? 4N이었고 4N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2N하고 2N하고 빠져야 돼요. 그럼 2N만 남아요. 자, 그럼 가에 들어있는 무엇을 묻습니까? 전체 이온수는 2, 4, 2가 되니까 전체 이온수는 몇 개다? 8N개가 돼야 돼요. 8N개. 전체 이온수는 8N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X 해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나를 보세요. 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대로 쓸게요. 수소, 염화, 나트륨, 수산화예요. 그럼 얘 4N이래요. 얘도 4N개, 얘도 4N개. 얘는 뭐래요? 3N개, 3N개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 3N 반응했고 얘 1N 남아있어요. 가장 많은 거 누구예요? 4N이니까 염화이온입니다. 라고 고쳐야 돼요. 나트륨이 아니고 염화이온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5번에 2번도 X고요. 5번에 3번은 누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염화이온으로 고쳐주시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가와 나를 혼합하면 염기성과 산성을 혼합하면 중화반응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럼 O예요. 중화반응 일어나니까 O. 자, 그 다음 5번. 가와 다를 혼합하면, 잘 봐요. 가와 다를 혼합해요. 그럼 얘는 2개 남았어요. 얘는 4개 남았어요. 그러면 2개 반응해도 얘가 2개 더 남죠? 그쵸? 2개 더 남으니까 X성이 뭐가 돼요? 산성이 돼야 돼요. 산성. 2개 더 남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 이온수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의 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적고 나에서 보면요. 자, 수소이온 4N개래요. 염화이온 4N개래요. 나트륨 3N이고요. 수산화이온 3N이에요. 바로 갈게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자, 여기서 보면 얘 6N이고요. 얘도 6N이고요. 얘는 2N, 2N이래요. 그럼 이제 중화반응하는 애 빼요. 얘 3N 사라지고 얘 N만 남아요. 자, 얘 2N 사라지고 얘는 4N 남아요. 그럼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하나, 4개, 3개. 그럼 총 몇 개예요? 8N이 돼요. 8개. 맞죠? 자, 얘 갑니다. 4개, 6개, 2개예요.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12N이 되죠. 그럼 약분하면 몇 대 몇이에요? 4, 2, 8, 4, 2대 3이 되죠? 그래서 5 해주시면 돼요. 됐죠? 요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 문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걸 요렇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럼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 254쪽에서요. 264쪽까지입니다. 254에서 264쪽까지. 그죠? 요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 요까지입니다. 됐죠? 산화와 환원 반응은 오늘 했는 거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연결되는 거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가니까 책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